이 질환은 소아 아토피로서 많이 안 좋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면서 점점 회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자의 정체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런 씨.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영상을 처음에 보셨을 건데, 그 영상에 나온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인데요. 한의사가 자기 아들도 저렇게 피부가 저랬어. 저희는 첫째, 둘째 전부 다 회음절개조차 하지 않는 자연분만을 선택해서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아기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첫째 때는 조산사분들이 생후 첫 번째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해서 이제 나라에다가 출생신고나 이런 거에 서류를 같이 가름해서 보내주는데, 그거를 다 이제 조산원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둘째가 태어난 2018년도에 그 권한을 이제 조산사들이 못하게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고, 그래서 아기를 출산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검사를 간 거예요. 검사를 갔는데, 검사 갈 때 사실 그렇잖아요. 모두 다 자기 새끼들은 귀하다고 보통 어떻습니까? 좋은데 소개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이 하던 시절에 친했던 의과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한테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소개로 왔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죠. 조용히 가가지고 생후 검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호 선생님이 어떤 조치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단 하루 만에 검사 받고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산후도우미를 쓰잖아요.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들을 쓰면 그 아주머니들 뭐라고 하냐면, 아기가 이렇게 깔끔한 아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들은 어때요? 막 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죠. 왜냐면 소아 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 활동과 더불어서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폐호흡을 하면서부터 막 발달을 하는데, 그 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혼합수유로 이제 하는데,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사냥분유라든가 이런 거를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먹고도 피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쌀로 미음을 써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이면 조금씩은 들어오는데 먹는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어때요?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건조해요. 아기들 보통 피부 어떻습니까? 만지면 막 촉촉하죠. 막 보들보들하니 무슨 찹쌀무치 같은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아기가 내내 이불이라든가 이런 데 닿는 데만 있으면 얼굴을 계속 간지러니까 계속 비비기만 해요. 그 정도로 피부가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조언을 많이 구해봤죠. 아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침이나 이런 약을 치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들이 그래요.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은 자기가 치료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주변에 많이 조언을 구해봤는데, 양방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심한 분들은 이 정도로 심하면 니조랄 같은 거를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습진이네, 또 갔을 때 상태에 따라서 건선이네, 또 어떤 분은 아토피네. 평가는 다 달랐습니다. 평가는 다 달랐는데, 이걸 갖다 결국에는 치료한 거는, 제가 결국에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약침을 쓰던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아이들한테 쓰는 약 중에서 곽향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곽향이라고 하는 약제가 위장의 기능과 간의 기능을 소통을 시켜준다고 하는 약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감기라든가 갑작스러운 열변화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인데, 그 약제와 선악초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만든 약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침을 가지고 아이한테 직접 시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소화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약 자체를 그냥 먹이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아기가 그냥 음식도 제대로, 모유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에서 쓴 약을 먹인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그렇기 때문에 약침으로 증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직접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3초의 관문, 이 임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 성문이라는 자리에다가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가
먹는 것도 늘기 시작하고요. 저희 둘째는 거의 생후 한 7일, 8일째에 병원을 가서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그때부터 한 20일 지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뭐 약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들 너무 어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약침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매일 1mm짜리 주사기를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힘들죠.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맞고 나면 아기가 잠을 굉장히 편하게 잘 긁지 않고, 그러면서부터 먹는 양도 늘기 시작하고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은 또래보다 소위 말해서 머리통 하나 더 크죠. 머리통 하나 더 크고 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 올려드릴 건데 뽀샤시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선천적으로 뭐 약했던 부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약했으니까 피부로 뚫고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어떤 조치를 잘못해서 피부로 필연적으로 망가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피부 쪽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였는데 놀라거나 어떤 이제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서 터져 나온 게 피부 쪽으로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특히 계란 알러지, 이런 계란 같은 걸 먹으면 입 주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또 배꼽 아래 침을 하나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금방 싹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의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 환자분들도 신뢰를 갖고 접근에 같이 이제 한의학에 대한 접근, 약침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약에 대한 접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의사분들 중에서는 그래요. 야, 약침만이 정답이 아니야. 약으로 됩니다. 저도 그 이후에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먹는 약도 증류를 해서 쓰기도 하고요. 증류 한약은 물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약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증류 한약도 만들고 그걸 먹기 좋은 효소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애기들이 그냥 이렇게 오독오독 씹어 먹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결국에는 사람 몸이란 거는 상중하초, 여기에 순환을 강하게 뚫어서 소통만 시켜줘서 배설만 잘 되고 소화액만 잘 나오게 되면 저절로 많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환자분이 그 얘기해요. 감기 걸려도 그렇게 하세요? 예, 전 감기 걸려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아기가 성장을 해서 사춘기가 와서 이 장의 면역이 흉선으로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장에서 다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장 자체가 무조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자리에다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 촬영하는 날도 아들내미가 뭐 미세먼지가 많은데 뭐 뛰어놀고 막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침을 콜록콜록 하길래 아침에 약침을 한 방 놔주고 그러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우냐고요? 안 울어요. 맞고 나면 본인이 편해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어른들처럼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어린 나이, 어린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공개하는 건 사실 좀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잠깐 보여주는 정도지. 근데 제 아들을 소재 삼아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사실상 그렇죠.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애가 아픈 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런 얘기만 해도 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나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잘 극복하시면 돼요. 잘 극복하시면 되고, 이미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난 애를 다시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뱃속에 다시 넣는다 그래도 내 몸이 그죠? 또 건강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건강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뭐 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후회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아기가 먹는 음식이 우리 때보다도 더더욱, 그냥 우리 부모님 때보다 더더욱 안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 커피, 맥주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접하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애기한테만 야 너 이거 먹지 말래, 너 이거 먹으니까 안 좋잖아 이러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요 잘 안 찾게 됩니다. 그런 음식들을.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어쩌다 먹게 돼도 애들이 이거 너무 달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은 그럴 거예요.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오염이라든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는 애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자 하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치료가 단순히 그냥 나도 뭐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던데 얘도 그러면 되겠지,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 자체의 주인도 여러분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처럼 스스로가 판단하기 힘든 아이들의 경우는 더 세심한 배려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몸 자체의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고 그런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요새는 소아과 의사분들조차도 항생제라든가 소염제, 해열제를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우리 아이들은 약에 노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급격한 증상엔 당연히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저희 명쾌 한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모든 가족이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